안녕하십니까, 치과 교정과 의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교정과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치료 중이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임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임산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담할 때 자주 듣는 궁금증을 토대로 오늘 임신과 교정 치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신 중에 교정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최영 선생님, 임신 중에 교정을 해도 괜찮나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임신 초기이신 환자분이 교정 상담을 받으러 내원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제 임신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치료를 시작을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정밀 검사 안에 엑스레이 촬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 엑스레이는 방사선량이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꼭 정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치과에서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은 임신 초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원장님께서 입안을 보고 대략적인 진단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좀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환자분이 대략적으로도 그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출산하고 이제 검사 받으러 오시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이지만 이제 나의 교정 치료 계획이 궁금하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단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러 오셔도 좋습니다. 임신 초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뿐이지 임신 중에 교정 치료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신 안정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신 4개월에서 7개월인 안정기를 이용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교정 치료 중이신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임신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좋고요. 임신 중에도 교정 치료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또 인비절 라인이라는 투명 장치가 되게 핫한 장치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비절 라인과 그리고 브라켓, 이렇게 부착하는 형태의 장치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브라켓이나 투명 교정 장치 둘 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각각의 장치별로 장단점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요. 브라켓 장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브라켓이 조금 이물감이 좀 있다 보니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입술 안쪽에 좀 쓸리거나 그리고 철사에 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물감이 훨씬 좀 적고 철사가 찔릴 위험도 좀 적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시간이나 22시간 정도를 꼭 착용을 해줘야지 치료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입덧이 좀 있으시거나 그리고 좀 스트레스 등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장치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치료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치 종류의 선택은 본인의 선택에 저희가 맡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엑스레이 촬영뿐만 아니라 이제 핀을 씌운다든가 불수도포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과정들도 임산부들에게 괜찮을까요? 네, 엑스레이 촬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 위함인데요. 저도 많이 걱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임산부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치과 방사선 촬영 자체는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낮은 조사량으로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치과 방사선 촬영을 할 때 한 0.02mS의 피복량으로 유방 방사선 촬영이나 그리고 혈관 촬영 그리고 유럽 왕복 비행기 탑승 방사선량보다 훨씬 그 배 이상 적다고 합니다. 임신이 확인된 이후로는 2mS까지는 촬영을 허용한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파노라마 엑스레이 100장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방사선 양은 어쨌든 촬영을 하게 되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태아에 미친 영향이 모두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촬영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차폐고, 저희 납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착용한 후에 최소한의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마취 같은 경우에는 발치와 미니 임플란트 식립이 있습니다. 마취약이 들어있는 성분도 이제 혈액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과 마취 주사를 맞을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모두 기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와 치과 국소 마취는 거의 금기에 해당됩니다. 마취약 치료는 2기 이후로 미뤄야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의견이 너무 많이 나뉘어서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여쭤본 결과 치과에서 사용하는 불소도포나 그리고 불소 치약의 경우에는 소량의 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크게 영향은 없고 그리고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안 좋을 건 없으니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꼭 치과 의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임신 전부터 불소 치약을 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성 치은염 때문에 불소 치약을 쓰면 좋다는 경우도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소 치약을 사용해서 구강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 바로 이제 몸에 흡수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타이레놀은 이제 비교적 안전한 진통제로 권장이 되고 있지만 이부프로펜은 이제 임신 중에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섭취는 임신 중기와 후기에는 이제 양수가 감소되고 그리고 조기 출산, 분만 지연 등의 위험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에는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태아에서 동맥관이 이제 조기 폐쇄, 폐동맥 고혈압증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데 타이레놀은 이부프로펜처럼 동맥관 폐쇄와 양수 과속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적정 용량, 이제 보통 500에서 1000mg으로 복용을 할 경우에는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임신 예정 또는 임신 중이신 경우에는 진료 시기를 조금 당기거나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산부인과 상의 후에 이제 진료 시기를 결정하고 있고요. 약 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요. 임신 중 특히 임신성 치은염이 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성 치은염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적은 자극에도 쉽게 민감해지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도 잇몸이 붓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입덧이 양치할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입덧으로 인한 구토로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임신을 하시고 지내시다가 입덧과 먹덧으로 인해서 장치를 오래 낄 수가 없어서 원장님과 상의하에 잠깐 교정 중단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덧과 먹덧이 이제 끝나면 다시 장치를 끼기로 하셨고 치료 결과는 영향 크게 없지만 그만큼 중단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치료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임신성 치은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모가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치간 칫솔 등으로 이용해서 이제 잇몸을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교정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시기를 고려해서 꼭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되신다면 언제든 해운대 예방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을 필요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